아니라 1대1로 만난 사실이 두 번 있다. 누가 경찰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하나가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 작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 단위 부정선거로 번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단건 선거 개입과 부정부패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5위와 4위입니다. 송초로, 황운하 두 번 만나긴 했지만, 그리고 백원호 팀이 울산에서는 무거동 팀으로 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쭉 짚어봤던 것처럼 검찰과 청와대가 이렇게 하명 수사 의혹권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인 가운데 핵심 당사자들도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이어서 오늘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송 시장님, 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는 몇 번 만나셨어요? 두 번 만났습니다. 2018년 1월 장어집에서 백원우 특감반원 2명하고 함께 만났다라는 이 보도는 소설 혹은 가짜였습니다. 소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대1 만남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1월에. 1월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 송철호 시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두 번 만났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네, 뭐 2017년 9월과 12월의 만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정하고 있는 2018년 1월 장어집 회동은 제쳐두고요. 그렇다면 2017년 9월과 12월의 만남은 과연 적절했던 것이냐.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자마자 한 달 지나서 송철호 시장을 만난 건데 그때는 시장이 아니었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다음 해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가 강하게 유력하게 점쳐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만난 겁니까? 울산청장이 부임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9월, 10월 사이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돼서 경찰청으로 이첩이 되었고 사건 수사팀이 교체되고 울산에서는 수사를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수사가 한창 본격화된 그 시점에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시장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있어서 3달 사이에 2번이나 만난 것 너무나 공교롭고 그 중간중간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 수사팀 교체와 청와대 이첩 논란까지 이 상황에 있어서요. 9월, 12월에 2번 만나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개인적인 의견만 주고받았다. 정치적인 문제나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관련된 의견은 전혀 교환하지 않았다는 말을 국민들이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2번의 만남조차도 사실상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보통 수사기관의 장,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예. 여당 대표도 만나죠. 그랬다면 황운하 청장이 그 당시에 야당의 유력 주자들이나 유력 정치인들도 만났을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꼭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철호 시장만 이렇게 2번을 만났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데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9월 첫 만남에 대해서, 양측의 기억은 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송철호 후보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1대1로 만난 사실이 2번 있다. 유모 씨는 전혀 아니고요. 누가 경찰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하나가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 식사할 때 계속 같이 앉아 있었는지 어떤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누군가 수행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이에요. 네. 도대체 배석자가 누구냐. 그런데 울산청에서 수행했던 인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의 얘기인데 황운하 청장도 정보 과정이 배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약간의 말들을 좀 흐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어제까지 황운하 청장이 이야기한 거는 송철호 시장과 2번 만났는데 2번 다 독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단 둘이 만났다.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송철호 시장이 1대1 독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황운하 청장 발언의 신빙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행자가 물어봤죠. 혹시 사업가 류모 씨가 배석을 했느냐. 그랬더니 송철호 시장은 그 사람은 아니었고 울산청에서 함께 왔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황운하 청장이 정복과장이 배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 1대1로 2번 만났다. 이것도 그렇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운하 청장의 발언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한 가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17년 9월에 처음 만났는데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017년 8월 2일 날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을 하는데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 바로 울산시장 김기현 현직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능수사대의 3-4명을 인사교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사교체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송철호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고 나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만남의 배석자 1대1로 만났는지 누구를 데리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린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랑 동석을 했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요. 같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황운하 송철호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업가 류모 씨도 함께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다음 걸로 바꿔볼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모 씨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14년부터 송철호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인물. 그런데 이 사람이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지금 핵심 당사자들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은 뭐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라 두 사람은 류모 씨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청장이나 아니면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류모 씨는 없었다. 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 기억에 대해서 서로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도 결국은 경찰청장이 그 당시에 데리고 왔던 지방경찰청장이 황운하 청장이 데리고 왔던 직원으로 안다. 아마 이제 수행학에서 온 수행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는 게 송철호 시장이 오늘 아침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한 명이 더 왔냐 안 왔냐의 문제고 거기에 유모 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두 사람의 말은 유모 씨는 동행한 적이 없고 2013년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가 선거 캠프 내에 갈등이 있어서 나간 뒤에 그 뒤부터는 연락을 안 하고 본인과 관계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했던 게 오늘 아침에 송 시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유 씨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건 둘 다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저희가 이 두 사람이 2번 만났든 뭐 3번 만났든 동석자가 있었어 없었든 이것보다 중요한 건 만나서 뭘 했느냐일 텐데 그렇습니다. 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제 울산 경찰청에 부임하고 나서 종결된 줄 알았던 김기현 전 시장 수사권을 다시 들춰내면서 혹시 이 만남에서 뭔가 선거 논의를 한 거 아니냐,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이제 부임하자마자 종전에 이제 김선치성 측근 수사하고 있던 수사팀을 내쫓아버리고 성모경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수사팀장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그 고발한 측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성모경위가 2011년 3월 달에 이미 이 김기현 시장 관련 사건 내사종결을 했답니다. 내사종결이라는 건 뭔가 하면 수사를 해보니 범죄 혐의가 안 나와서 그냥 그걸로 끝을 내긴 내사종결이거든요. 근데 성모경위에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종전에 내사종결을 한 사람에게 다시 사건을 끄집어내서 수사를 하라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종전의 수사팀을 내쫓고 새로 이 사람을 임명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것은 그 지시하는 입장에서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는 첩보를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백원우 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울산 지역에도 별동팀이 따로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제목 그대로 이게 지역명, 동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무거동 팀이 그럼 결국 백어동 팀이고 백어동 팀이 울산 현지에 사무실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입니다. 네, 무거동이 울산의 한 지역 이름인데 지금 검찰이 확보한 첩보 내용에 의하면 이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특감 반원 두 사람이 울산 무거동에 사무실과 거처를 마련해 두고 수시로 갔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울산행에 대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고래고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정한 바가 있는데 단순히 한두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과 거처를 마련해 둘 정도면 아예 울산에 상주를 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챙기거나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핵심인 것 같고요. 이 무거동 팀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었느냐? 내사가 시작되었던 2017년 하반기가 아니라 지방선거가 펼쳐졌던 2018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무거동에 있으면서 첩보를 생성하고 현지 울산청장, 황운하 청장과 울산 수사팀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어떻게 수사하는지까지를 지켜봤다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수사관 A씨 같은 경우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요. 경찰 출신의 또 다른 수사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울산에 얼마나 자주 갔고 무거동에서 머무른 것이 사실인지 단순히 한두 번의 방문이 아니라 무거동에 거처를 뒀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울산에 머물러 싸워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좀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네. 한 언론은 임시 사무실 위치, 그러니까 첩보의 생선 과정에 무거동 팀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좀 오탑니다. 무거동 팀이에요. 그러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정보를 넘겨준 게 아니라 울산에도 사무실이 있고 백원우 팀이 울산까지 내려가서 오래 거주했으면 결국 첩보를 직접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이 무거동은요, 울산 남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강남구 또는 압구정동 이쪽이 비유가 되더라고요. 아하. 무거동에는 울산지검이고요, 시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별동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거기에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또 첩보도 생성하고 위에서 내려온 문건에 첨삭도 하고 이랬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검찰 역시 임시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예. 네, 무거동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울산에도 현지 사무실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은 울산 외에도 다른 경남 지역에 선거 개입이 추가로 있었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작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 단위 부정선거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 경남경찰청이 사천, 양산, 창원시장 선거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기획수사했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관건 선거 개입과 부정부패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장은 네. 최진봉 교수님, 울산 말고 선거 직전에 새 경찰청장이 와서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야당 후보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당 후보 당선됐다. 이게 울산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경찰청 산하에 사천, 양산, 창원 세 군데거든요. 이 세 군데 시장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아마 이제 조사받은 내용 중에는 주로 이제 비리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수뢰 혐의가 있었고요. 한 사람은 인사채용을 대가로 해서 돈을 수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경찰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해명을 다 했고 근데 총선을 앞두고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건 자기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볼 때 야당들이 그 당시에도 눈을 뜨고서 열심히 다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상황이 정말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경찰에서 다시 또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겠습니다만 경찰청이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물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 밝힐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의 의혹 제기에 불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 지방선거 전에 경남경찰청장이요 갑자기 5개월 만에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세 곳 시장 선거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이 양산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혐의가 많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선거 끝나고 낙선하니까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또 창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이 한국당의 후보였는데 후보로 낙점을 받은 날, 공천이 확정된 날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 선택을 했고 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사천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선은 됐는데 이거 역시 혐의가 불충분한 걸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한국당의 의혹 제기일까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제가 정보에 굉장히 정보력이 뛰어난 현직 경찰 간부에게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특별기동대가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립니다. 울산에 정말 묵어둔 팀이 있었는지, 그리고 황운하, 홍철호 이 두 인물의 회동은 정말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검찰도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반응이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